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저와 부동산 경제론을 공부하실 텐데요. 그러려면 좀 더 근본적으로 경제학이 무엇인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경제학의 출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 많은데 가진 것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자원의 희소성 또는 희소한 자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차고 넘친다면 경제학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경제학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희소한 자원을 경제재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풍부해서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을 자유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흔히 공기 같은 게 자유재에 해당하고 그 외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들 대부분은 경제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자원이 희소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이 모자란 자원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최선의 선택 또는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합리적 선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라는 비용이 따라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말의 경제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다른 모든 것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다른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다른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이 강의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선택의 결과고 그 선택마다 다른 모든 것의 포기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죠. 그 포기한 것들의 가치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활동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생산과 소비를 할 때 우리는 늘 선택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기회비용은 발생을 하죠. 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선택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제학은 필요한 겁니다. 경제학이 주목하는 선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을 경제학이 다 다루지는 못하겠죠? 경제학이 특히 주목하는 선택은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원 배분이죠. 아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한정된 자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그 한정된 자원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게 자원 배분의 문제고요. 그렇게 생산된 생산물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누가 가질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 또는 그 경제의 어떤 등락하는 상태를 경기라고 하는데요. 이 경기를 어떻게 안정되게 유지하고 우리 경제를 꾸준하게 성장시킬 거냐, 이제 이걸 위한 선택들도 존재합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이제 흔히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요. 위에 거 두 개를 다루는 경제학의 영역을 흔히 미시경제학이라고 하고 밑에 것 두 개를 다루는 영역을 거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이론은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론들의 구성 요소와 순서 같은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미시경제학의 이론과 거시경제학의 이론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서 부동산과 깊이 연관된 것들을 강조해서 또는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개발된 여러 가지 모형들을 강조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때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효율과 형평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선택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거냐. 그런데 경제 문제와 관련된 선택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 또 다는 아니에요. 비록 효율성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균형되게 그 혜택을 누리는 형평성이 더 중요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 효율과 형평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 경기나 경제를 안정성장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제학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체가 대두가 되는데요. 이런 가치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추구할 거냐 할 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구에 의해서 이런 효율, 형평, 안정, 성장 이런 가치들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믿는 편이에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 시장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못해요. 그렇다면 누군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경제학에서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로우로 우리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이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개념적으로 다루고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좀 강조해서 이제 볼 겁니다. 근데 뭐 이 모든 경제학의 출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희소한 자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이 넓은 우주에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딸랑 지구 하나라는 것이 경제학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영역이 있고 미시경제학은 효율과 형평을 그리고 거시경제학은 안정성장을 주로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가 바로 시장기구입니다. 여러분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시장 균형 이런 것들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시장기구입니다. 이런 시장기구의 작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시장기구가 완전하지 않아서 효율 대신 비효율이 발생하고 형평 대신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리고 불안정과 저성장이라는 문제들이 늘 있더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장 실패가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와 지원을 행하고요. 그리고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이나 소득의 재분배도 하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들을 씁니다. 근데 이런 정부의 개입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했지만 역시 정부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장기구를 믿지만 이 시장기구가 일부분은 늘 실패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도 실패하기 십상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경제학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배울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이론들은 바로 이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건데요. 여러분은 이런 개념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 예전부터 많이 보셨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경제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그래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만나면 이 그래프에 있는 중앙을 점하고 있는 이 그림들을 보기 쉬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이 평면상에 있는 이 선들은 결국 두 축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모형들을 앞으로 그림으로 계속 설명을 할 텐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가로축이 무엇을 의미하고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확인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은 가로축은 수량이고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로축은 가격입니다. 저 두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인 거죠.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적게 수요하고 가격이 쌀수록 많이 수요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반대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만난 이 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죠. 시장의 균형이 이 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수요 공급 곡선이 나타내고 있는 그 재화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이 정도 가격에 PE 그리고 이 정도 수량만큼 QE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E라는 것은 균형을 나타내는 이퀄리브리움의 약자고요. 앞으로 그래프에서 균형점에 해당하는 이 점들은 E라는 첨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그 재화나 서비스가 이 가격과 이 수량만큼 거래되고 있다면 균형이 이루어진 거고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규정점에서 최선의 효율성이 달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을 가만히 놔둬 보면
이렇게 중앙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다트가 중심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이 가격에 이만큼 거래되고 있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도 당연히 벌어질 수 있죠. 문제는 이 점이 이 점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과 형평을 추구하는 게 경제학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나 벗어나 있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이렇게 시장의 균형점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이런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정부는 저 점을 E라는 균형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저 자리로 가지 못하고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론의 첫 번째 시간,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